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벌써 또 한 주가 훅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장마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비가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기도라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마른 장마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오늘은 또 비 소식이 있어서 네. 다음주로 비가 좀 촉촉히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3주간의 그 과정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금요 스페셜 시간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모전과 서포터즈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 치트키 공모전엔 서포터즈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지난주에도 만나봤던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나게 됩니다. 금요 스페셜의 핵심 코너 찾아가는 취업 등용문, 취업 치트키 공모전의 서포터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H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업체인 네.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의 인쿠루트의 고종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송하시고 어떠셨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그냥 보는 것 같다고. 네, 항상 비슷하다. 예, 아주 반가웠고 저 방송 전에 지금 또 만나 뵈면서 또 유재석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지난주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준비하신 아이템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공모전과 예. 언론 방송 및 기획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포터즈 관련 아이템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떤 아이템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3회 동부 글로벌 전자 공모전입니다. 네. 네. 동부라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동부 기업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로 3회째 맞는 동부 글로벌 전자 공모전은 예. 동부문화재단이 주최하고요. 그러니까 동부대우전자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상당히 큰 공모전입니다. 주최 측인 동부문화재단은 좋은 기업이 경영제일 신조인 동부의 사회공헌기관으로 1988년 설립 이후에 강학사업, 학술연구지원,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재단인데요. 네. 네, 미래 사회 주인공의 대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공부에서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부분을 도출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현에 도모하고 그다음에 전자산업 분야 발전과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생활가전 발현이 이 공모전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목표를 보니까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공모전에 대학생만 참여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참가 대상이 국내 대학 대학원의 재학생이거나 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고요. 2인 이하 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6년 8월 졸업자는 제외되고 대학생의 경우 4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그럼 주제가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전자 공모전이기 때문에 가전 제품이나 뭐 이런 전기 제품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공모 주제는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혁신적이고 고품질 실용 생활가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예. 공모 분야는 기술 부분과 디자인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기술 부분은 융봉합형 헬스케어를 접목한 스마트 생활가전 기술이고요. 디자인 부분은 생활 편의를 지향한 UX, UI 디자인을 제안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생활가전에 적용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제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 주제는 그 응모자분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셔서 생활 속에 찾은 어떤 아이디어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디자인 부분에 UX와 UI란 용어가 나오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어떤 어떤 건지 얘기- 설명해 내용- 주시죠. 그러니까 UX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을 써보고 직접 간접으로 이제 그런 모든 느낌, 총체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UI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건데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로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에 그 기기들을 작동시키는 명령이나 그런 전체적인 기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면 뭐 아이콘, 그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예, 예. 스마트폰의 앱 아이콘, 화면 구성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생활 속 아이디어라고 했지만 가전 제품 같은 걸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지금 상태에서 창출해낸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예. 요즘에 아이디어 완전 감 떨어져 있다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 2회 공모전의 작품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예. 네, 지난 2회 공모전에서는 국내 100여 개 대학 800개 정도의 팀이 참가해서 로그인 세탁기, 스마트 모유, 냉장고 유축기, 그다음에 블루투스 선풍기 등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저는 로그인 세탁기하고 스마트 모유 냉장고 유축기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럼 요즘 그 유행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제하는 뭐 유비쿼터스 맞습니다. 그런 네. 개념인가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로그인이라면은 보통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네이버나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접속한 게 아니고.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로그인의 인자가 예. 사람, 아. 한자의 사람 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세탁기는 이해 공모전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건데 기술 부분에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이 공용 세탁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세탁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 NFC 커넥터의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공용 세탁기에 접속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탁기에 접속한 다수의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 가능 여부도 살펴볼 수 있고 또 네네. 내가 원하는 세탁 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의 세탁기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다수의 사용자와 세탁기 간의 소통을 그러니까 진정한 쉐어업을 사물 인터넷을 지향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물에 제한된 로그인이 아니라 한자 사람인 로그인 세탁기라고 한 겁니다. 맞아. 이게 네. 기숙사 같은 곳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군대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 네. 밤에 이제 주말 되면 빨래해야 되는데 시간 됐다 왔더니만 꽉 차 있었고 뭐 이래서 이제 허탕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세탁 종료 시각을 만약에 이걸로 알 수 있다면 내가 언제 할 수 있고 또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상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디자인 부분 대상 작품인데 스마트 모유 냉장고와 유축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이제 유축기하고 모유 냉장고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한 건데 모유의 양과 질을 데이터에서 이를 먹는 신생아의 영양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래 보시면 냉장고 하부에 아기가 쓰는 젖병과 용품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도 달아놨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디자인을 보니까요 깔끔하고 또 위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위생에 신경 쓰는 어머니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엄마들 진짜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위생들. 그리고 작품을 좀 자세히 보면은 네. 이 냉장고에 이제 전자코하고 전자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유를 분석하고 데이터 시켜서 휴대폰 앱으로 공유한 다음에 사용자가 냉장고에 있는 모유나 이런 보관의 그 상태, 양을 직접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축기도 모양의 이제 모유의 상태하고 양을 데이터 측정해서 이제 송출할 수 있어서 앱으로 확인하면서 예. 냉정과 연동까지 시켰는데 어. 수상팀은 그러니까 모유는 태어나서 사람이 처음 먹는 음식이자 아기가 먹는 가장 예민한 음식이다. 그리고 워킹맘과 아기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작품 보고 좀 진짜 아쉬웠거든요. 진짜 아쉬웠거든요. 본인 아기 할 때 좀. 네, 제가 그 아기가 윤호인데 저도 아쉽네요. 네, 한참 모유 수유 할 때 그 이제 모유를 넣었다 뺐다 냉장고 하면은 엄청 상하거나 했죠, 진짜. 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때 정말 이 스마트한 모유 냉장고가 있었다면 그 정말 스마트하게 모유를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애가 다 커버려서 네. 아니 보통 왜 그렇잖아요. 냉동실에 이제 막 꽝꽝 맞습니다. 얼리려고 네.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니까 많이 그러다가 상하거든요. 발등도 많이 찍히고 참 그랬습니다. 예. 경험이. 근데 정말 이 제품이 개발돼서 나온다면 정말 큰 인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상자들을 잘 보면은 네.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적용할 아이템 그리고 생활 속의 잦은 불편을 이제 보완할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자주 사용하는 사물하고 잘 연결하는 게 관건인데 거기에 디자인까지 이제 더한다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 주는 편리함은 정말 요즘은 점점 그걸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사물 인터넷보다 UX에 관련된 건데 네. 정말 우연히 찾은 예시입니다. 그 보통 편의점 가서 라면 드시죠. 그렇죠. 급할 때 종종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라면을 먹으면 급할 때 아닐 때도 먹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드시고. 수시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편의점 라면 드시면 네. 네. 이제 국물을 처리할 때 쓰레기통 문을 열고 밟고 그때 누르잖아요. 밟고 예, 예. 이제 버리잖아요. 네. 튈까봐 걱정하고. 네, 근데 보통 예. 주위가 더러워서 이제 밟기도 좀 애매하고 네, 이게 맞아요. 균형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한 발로 밟으면서 국물을 버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네. 밟음과 동시에 이제 부어버리시죠. 근데 이거를 좀 뭔가 좀 아이디어 제품이 나왔나 이 관련된? 그러니까 아이들 제품이 아니라 예. 그 친구랑 라면을 먹으러 이제 그 편의점 딱 갔거든요. 네. 근데 그 편의점에는 이 문을 딱 열면은 예. 도르래랑 연결돼서 저렇게 보이시죠? 딱 문을 열면 통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면 국물 버리다가 아. 친구랑 유레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 전국에 계신 편의점 그리군요. 사장님들은 이거 꼭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는 순간에 같이 열립니다. 같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국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UX 사용자 경험에 의한 아이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네. 그런 불편한 점, 그다음에 내가 아쉬웠던 점에 주목하면 아이디어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후기를 봤더니만 네. 아이디어 도출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상 후기를 보면 아이디어 도출에만 4개월이 걸리고요. 4개월. 예,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을 제작할 때는 한 달, 짧은 시간 안에 제작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 이 공모전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공모전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하고요. 예. 그 제출한 그 학생들의 대학교는 알 수 없고 네. 학과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 심사 중 두 팀이 동점일 경우에는 구성원이 이제 공대 학생과 디자인계 학생이 이제 같이 한 작품이 좀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예. 두시고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 통과 후에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이 제품의 이제 기술과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소의 전문가가요 직접적인 코칭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획서의 취지와 아이디어만 있어도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용자 경험 위주의 아이디어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디자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아이디어 구상하실 때 대부분 그게 이제 벌써 출시되거나 나와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상하시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 한번 검색하시고 특허청이나 이제 특허 출원을 위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실생활에서 내가 좀 불편했던 거 네. 이것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다는 아까 그 편의점도 그렇고요. 그런 점이 있다면 일단 체감을 하셔갖고 공대나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디자인 관련된 또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콜라보가 중요한 공대나 디자인계 학생이 콜라보하면 좀 중요하다는 것도 하셨고 또 내 머릿속에서 나왔지만 이미 그게 특허청에 등록된 맞습니다.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요. 신청서 접수는 7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응모자 접수는 8월 1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하고 예. 그 응모자 접수 기간이 다르니까 주의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시상 내역과 또 특전 궁금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시상 내역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공모전을 잘 보시면 수상 특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최우수상팀 전원은 미국 CES 연수 전액 지원을 하고요. 네. 상장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입상자 전원은 동부 대우전자 입사 지원 또는 인턴 지원할 때 서류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면제시키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 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다음에 이에 신청을 하거나 출품만 하더라도 소소한 상품들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CES라고 하니까 뭔가 싶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예전에 컴덱스라고 됐었는데 그런 네네.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열린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예, 예. 여기는 TV,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여기 규모가 축구 경기장 37개를 포함한 굉장히 면적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2,0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고 관련자들은 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굉장히 세계 최대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공모전인 만큼 나중에 이력 보장이 또 확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력 보장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향후에 창업할 때 아이디어 활용하는 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개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공모전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 네. 디자인재단이 주관하고 스카이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협찬으로 진행하는 제4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먼저 서울 디자인재단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 서비스 디자인 DDP 사업과 디자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데요. 네, 이 공모전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디자인 창작 의욕을 고취한 물론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서울의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참가 제한은 없나요? 참가 제한은 없고요. 단 실명 출품을 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출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가하는 개인 2명 이하의 구성이 가능하고 개인과 팀당 작품은 5매, 5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기 때문에 뭐 출품작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제출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부분 같은 경우는 지정 부분하고 자유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 그러니까 지정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과 그다음에 기업에서 지정한 상징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유 부분은 참가자가 생각해서 이게 정말 서울시를 대표하는 물건이다, 어떤 상징물이다 생각하시면 그걸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정 부문은 상징물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자유 부문은 상징물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네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 부문별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잘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딱 방문 현장 접수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접수 기간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는 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온라인 접수, 택배, 우편 접수는 절대 불가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살펴본 그 공모전 중에 방문 현장 접수는 저희가 처음인 것 네. 같은데요. 땀 흘려서 준비해놓고 또 그 시간 잘 못 맞추셔갖고 망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좀 꼭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서울 디자인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전을 검색하신 다음에 네. 그 양식과 자료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출품 신청서 1부, 제품 설명서 8부, 출품 리스트 3부,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보드와 데이터 및 상품 사진을 담은 CD 또는 USB 2장을 제출하시는데요. 여기에 제품을 이제 할 때는 양산이 전제된 상품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사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심사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징성 25점, 신미성 40점, 시장성 30점, 가격 경쟁력 5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됩니다. 7월 22일 목요일부터 9월 10일 토요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상품 기획, 여행사, 디자인, 융복합 기술 전문가 등 그다음에 일반 시민하고 이제 관광객 평가까지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민과 관광객들의 평가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뭐 전문가 평가 못지않게 굉장히 객관성을 좀 담보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중의 평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때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로 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을 잘 표현하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대중성을 간과할 수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디자인 상품이 뛰어나도 맞아요. 대중의 호감을 사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전의 수상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3일 수상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살펴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품 부분 대상 작품입니다. 네, 작품명은 이제 서울의 추억 유기방자 접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상자는 아직 접시예요? 네, 그게? 접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상자는 이 접시에서 서울 상징물 디자인 지도를 새겨 넣어서 식탁에서 구매자가 서울을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자유 같은 경우는 유기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가장 질이 좋은 걸로 이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서 거푸집에 넣은 다음에 불을 달구면서 형태를 만든 그릇인데 이 그릇은 잘 휘거나 잘 깨지도 않고요. 변색도 이제 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쓸수록 윤기가 나고 이제 특성이 네. 그 독성도 이제 없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참 저는 제가 같은 게 뭐냐면 음식을 일단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볼 겨를도 없이 부어버리면 이제 그 볼 생각이 없을 텐데 다 먹고 나서 다 먹고 이제 나면, 배가 부른 예. 다음에 자 다 먹고 바닥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서울을 보면 그때, 되겠구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죠? 이제 예. 기분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좋은 상태에서 볼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주 적당 수준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뭐 디자인도 그렇고 상징성도 그렇고 실용성, 가격 경쟁력까지 아주 제대로 잡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이제 금상수환작인데 작품명은 36.5도입니다. 예. 네. 근데 그림 보시면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좀 아시겠나요? 뭔가 주민이 안 되니까 디자인북 답답하네요.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꾸준히 네. 사랑받은 컬러링 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링 북이요? 컬러링 예. 북이 전화의 컬러링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전 저 도안에 노래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 도안에 색깔을 칠하는 그렇죠. 거죠? 자신이 이제 원하는 도구로 채색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나 또는 이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뭐가 좋냐면은
그 컬러링 도안에 채색을 한 다음에 이거 자체로 서울 관광 가이드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링하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그렇군요. 예, 서울 관광 가이드북을 직접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저기 그 네. 어디죠? 분장실에서 뭘 막 칠하고 있어서 맞아요. 전 유치원생인 줄 알았는데 뭐 애기도 없는데 뭐 숙제해 주니 그랬더니 요즘 그 컬러링북이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로 힐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셔요. 근데 굉장히 네. 보니까 디테일해서 네. 굉장히 좀 이쁘기도 하고 느낌 자체가 굉장히 네. 좋았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채색하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왜냐면 네. 이렇게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정보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 뭐 지인이나 외국인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역시 네. 금상수원작인데 작품명은 서울 야경 텀블러입니다. 네, 어. 언뜻 보기에는 여기 겉에 서울 야경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다른 텀블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냥 네. 텀블러 아닙니까? 예. 네. 이 텀블러 는 아닙니까? 다릅니다. 뭐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 텀블러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야경을 그렸는데 그 이 재료가 천연도료인 오칠을 사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오칠. 예. 오칠을 한 거군요. 저게 예. 코팅된 게. 그러니까 아하. 오칠을 하면 예. 저게 이제 항균도 좋고요, 방수 방수되고 예, 그렇죠? 내열성이 예. 좋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에코 생활을 지향하는 현대의 이제 텀블러의 기존 목적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제작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칠이 또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채색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특징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상작도 좀 알아볼까요? 또 재밌네요. 네. 네. 이 작품은 이제 아이디어 부분 대상작인데 네. 작품명은 서울 담은 달력입니다. 서울 담은 달력. 예, 서울의 유명하고 매력적인 관광지 11곳을 선정해서요. 달력 속지로 활용했는데 그 전에 달력과 좀 다른 거는 이제 관광지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외곽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 매월 이제 서울의 특징을 보여줄 네. 수 있는 모양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이 상징물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에 금상을 받은 이제 서울 덕숭을 돌담을 축소한 메모지, 그러니까 서울 메모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떡에 무늬를 찍어 문양을 부여하는 떡살 문양을 이용한 도장 세트, 서울의 문양, 다양한 수상작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거 살펴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특별한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야말로 평범한 제품들이거든요. 하지만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행을 추억하거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서울을 다시 한번 이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흔한 이게- 네네. 예. 말씀하시죠. 예. 흔한 상품이라고 해도 음. 아무리 흔해도 자신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제 인사이트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다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봐오던 거지만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승화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좀 네.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3회 저기 제품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응모작들이었는데 네네. 4회 이번이 4회죠. 네네. 이번엔 또 어떤 그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모전에 참가하려면요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고 싶어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력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디자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음.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을 상징하는 제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 네. 통찰력과 핵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이제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특징은 이제 서울시하고 호텔 롯데월드 특징이 두 개 나뉘거든요. 네. 네. 그 수상작은 이제 매입해서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이제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지원을 합니다. 예. 예, 또한 해외 유명 전시 투어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유명 디자이너 및 융화기술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만든 제품이 현장에서 팔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감동일 것 같은데 여기에다 덤으로다 이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니까 뭐 진정한 어떤 일타 이피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 그 참가자가 열심히 이 발굴해내고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만 쏙 뽑아가고 네. 입을 닦는 일단 그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도둑 공모전 때문에 네. 피해본 그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모전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공모전을 이렇게 매일 찾고 있거든요. 네. 찾으면서 그냥 사이트에 포스터나 딸랑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예. 전화번호도 잘 없고요. 그냥 이메일 지원을 받는 그런 공모전 대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그냥
안 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제가 센터로 연락을 해봤더니 담당자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연락도 불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자신의 회사에 상품 몇 개 주면서 여행을 보내거나 이제 그런 이벤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고를 때 우선 담당자 연락처가 없고요. 예. 대외 활동의 정확한 취지를 찾기 어렵거나 모집 공고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방법이 없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검색을 했는데 예. 후기가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실제로 이 행사는 실제 활동을 안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참가자들을 홍보물로 사용한 다음에 그냥 홍보 효과가 사라지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정말 낚시성 그런 행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 적성에 맞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기준으로 고르시고요. 행사의 공신력, 그다음에 경쟁력, 수료증 발급이나 상장 등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무형의 가치고 또 지적재산인 건데 네.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겠고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이 공모전과 서포터즈 구별법인데요. 이윤정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고를 때요. 담당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또 대외 활동의 정확한 취지를 찾기 어렵거나 그리고 또 검색을 해봤을 때 후기를 하나 찾기 어렵다면 이런 공모전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에서 소개하는 공모전 외에는 예.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서포터즈 활동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KTND 주최로 시행하는 상상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대학생 기자단 상상 에디터 9기를 모집하는 제가 서포터즈인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상상 유니버시티. 예,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KTNG는 이제 매년 매출액의 2%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네, 네. 그중 하나인 이제 상상 유니버시티는 2010년 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대활동 커뮤니티입니다. 예, 전국 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클래스와 액티비티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상상을 표현하고 새로운 가능성 발굴과 서로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하는 부분은 대학생 기자단 상상 에디터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참가 자격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뭐 모이거나 이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교육도 받아야 돼서 수도권 지역 대학생이나 휴학생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집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모집 분야는 이제 글과 리포터 분야는 아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글 분야는 사진, 웹툰, 영상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사람이고요. 리포터 분야는 이제 VJ를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합격하신 후에는 6개월 동안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의 별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대학생 이슈, 그다음 캠퍼스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대중하고 좀 의사소통이 쉬운 요즘 가장 뭐 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SNS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원서를 보시면 이제 온라인 지원서 작성에 추가로 자기소개 및 기존에 본인이 제작했던 컨텐츠를 첨부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느낌 딱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여기서는 그냥 첨부하셔야 됩니다. 첨부하셔야 합격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첨부한 걸 바탕으로 지원자의 컨텐츠 제작 능력이나 SNS 활용 능력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SNS 활용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회사에서 OA, 디자인, 웹 관련 그런 직무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NS 활용 능력을 어필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이거 제 건데 제가 제 블로그나 모바일 홈페이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평소에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포스팅하죠? 네, 답은 그냥 아이디를 하나 만드세요. 저기 그리고 카테고리 연예인 순위 뭐예요? 연예인 제가 연예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제 이상형이 김유정 씨입니다. 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게 그러니까 포스팅이라는 거는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해야 힘들지 않게 예. 매일매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활용 자체를 못해서 난감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취업에 있어서 이게 SNS 활용 능력이 좀 중요한 거죠, 실제로. 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SNS 활용은 그러니까 실제 직무에서 필요한 기본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들어오고 싶으면은 만들어야지. 만드셔야 됩니다. 왜 SNS는 고객과의 이제 발빠른 소통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모전이나 서포터를 준비한 대학생들에게는 2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얼굴 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그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앱 제작이나 요즘에 앱 제작이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앱 제작이나 이제 홈페이지 정도 그런 이제 제작 툴을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수 에디터들은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처럼 네. 그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상세하게 아니면 디테일하게 포스팅을 하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대학생들이 공감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컨텐츠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보기도 쉽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활용한 글과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주제는 또래들이 굉장히 공감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예시를 이제- 하나 들어주시죠. 네네. 하나만. 지금 이제 하나 보시는 거 보시면 당신이 새벽에 하는 일이라는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대학생의 새벽 시간의 활용에 대한 관한 기사인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학생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런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는 사람은 이제 공감을 하죠. 아,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기사를 보는 사람은 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구나. 그리고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에디터가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 쓸모 있게 시간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폰, 영화, 책, TV 본다에서 굉장히 120%의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익해 보이고요. 이런 기사 외에도 또 다른 기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물론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네. 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나 또는 모르고 지나치는 꿀팁 같은 거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수도권 대중교통 활용법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지하철 출구 번호 비밀이나 뭐 추가 운임 요구에 대한 어떤 안내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건데 그 출퇴근 시간에 정말 그 지옥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되게 있습니다.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이어트, 레저, 스포츠 활동,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한글과 뭐 역사 바로 알기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에디터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글뿐만 아니라 재치 있게 작성한 뭐 영상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으로 이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력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서포터즈의 경우에는 분명 언론 방송이나 컨텐츠 제작, 기획 부분은 도움이 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기자단이나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시대 그 트렌드 흐름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기본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이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시야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정말 미친 사람이 성공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쿠 성공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그 관심사 같은 사람들과 한번 어울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 분들과 같이 꿈을 함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아까 블로그 활동 같은 것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그였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뭘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이거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해보려면 또 노력도 해야 정성 들여야 네.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친다는 게 나쁜 의미에 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야 열정 있게 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모집 기간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네, 모집 기간은 7월 10일 일요일까지고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자 발표 후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합격자는 이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요. 예. 그중 8월은 컨텐츠 제작 교육과 기획회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모집 기간이 7월 10일 일요일까지라고 했는데요. 모집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도전하실 때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아이템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공모전과 서포터즈는요, 그 인크루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취업준비생의 짱짱한 이력을 만들기 위한 특별하고 재미있는 공모전과 서포터즈 아이템 소개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크루트의 고종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 스페셜 1부 아주 알차게 진행해 봤고요. 2부에서는요, 전국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에 관한 핫 이슈를 전하는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먼저 전주고용센터로 들려보겠습니다. 네, 전주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전주 지역의 채용 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네. 주식회사 다산기공입니다. 그렇군요.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완주군 기계공학 기술 분야 연구원 구인권과 네. 범주시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에서 사무원 구인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산기공에서 각각 직무별 1명씩 총 4명 채용하는 건인데요. 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지원 자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각각의 채용 모두 학력은 대졸에서 박사 이상이고요. 예. 경력은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네. 접수 마감일은 7월 5일까지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좀 집중을 해서 서류 제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대한특수한지입니다. 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로서 사무실 관리 및 재고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네, 제조업체만의 특화된 업무가 아닌 사무직 채용인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은 대졸 이상이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네. 근무 여건은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니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팩스로 접수하시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063-270-90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홈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전주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구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미 고용센터에 홍은설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입니다. 네. 네, 구미 지역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동서전자입니다. 네. 네.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LCD 제품 제조업체로 전자부품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전자부품 개발 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동서전자에서 경력직을 1명 채용한다. 자, 경력직인데요.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자동차 부품 개발팀 경력 2년 이상자로 CAD 가능자면 가능하고요. 예. 프레스 업종 경력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 450% 별도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네, 프레스 업종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예, 접수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워크넷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기업 어딜까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미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백셀입니다. 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건전지 제품 제조업체이며 예. 소비자 불만 상담 처리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경력 무관합니다. 에너자이저와 함께 백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자,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대사항 부분이 있을까요? 네, CS 처리 경력이 있으시 우대하고요. 인근 거주자 및 장애인 우대합니다. 네. 네, 그럼 급여 부분도 알려주실까요? 네,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 300%가 별도 지급되고요. 네. 그 외에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유니폼 및 중식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5일 오후 5시까지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구미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소비자 불만 상담 처리이기 때문에 또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수윤질 내시는 분들은 안 돼요. 뭔가 좀 잘 다른 얘기를 들어주고 좀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5일까지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복리후생 좋은 편이니까요. 구미 지역 구직자분들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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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북도 완주군과 전주시 채용 정보 그리고 경북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에 관한 핫 이슈를 아주 훈훈한 남성과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오늘도 훈남 이남규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어떻게 지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지냈어요? 깜짝 놀랐네요. 이번 주는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떤 걸 정리했어요? 어제는 6월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7월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니까 1년의 반이 벌써 지난 건데 조금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도 많고 입사한 지가 언제였죠?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6개월 나서 이제 반년 됐습니다. 지났네요. 네. 그렇죠? 예. 아직도 뭐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동안 배웠던 거나 이런 기회 같은 걸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자, 오늘 자, 첫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이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에 관한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동생과 오빠를 이 보좌진 채용에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딸을 또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막 이렇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가족 채용을 막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르자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8촌인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네, 이게 뭐 국회 가족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허영교 의원 그 사건 터진 이후로 뭐 20몇 명이 넘는 보좌관들이 지금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지게 된 건데 관행이라는 거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학연과 지연, 혈연은 우리나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악습 같은 게 하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막는 법안은 벌써 12년 전인 17대 국회 때마다 발의가 된 건데요. 예, 예.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일이 계속 반복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들은요, 친인척 채용 근절을 외쳐도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급한 불만 끄기에 급급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말로만 떠들썩하다가 이렇게 조용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치권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친인척 채용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을 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면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 공무원 임용 규칙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입으로만 특권 폐지, 국회 개혁을 외치고 실천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의 어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이거를 이제 거슬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특히 이 정치권이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중 하나가요. 예. 이 요즘 심각한 실업률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이화여대 이주희 사회학 교수가 말한 내용인데 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정치인이 친인척을 고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취업준비생에게 이번 문제는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문제와 떼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국민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소 격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긴 꼴, 나는 빽이 없어서 실력으로 승부할 수가 없으니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 로스쿨에 다니는 친구가 면접 때 암암리의 대법관 아들인지 국회의원 딸인지 다 드러난다고 했다. 내 취업 문제를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움직여야 하는 국회에서 네. 특정한 사람들한테 불공정한 어떤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면 뭐 취업준비생이 꼭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어도 네.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전문가들 반응도 굉장히 큰 비판을 내놓고 있죠. 네네. 이 서울대 김석호 사회학 교수가 말하기를요. 이 기득권에 대한 젊은이들의 냉소와 분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만연하고 있나요? 네. 일단 우선 가까운 이웃인 나라 일본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의 배우자를 보좌진에 채용할 수 없게 아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명시가 돼 있고요. 네, 예. 배우자를 채용할 수가 없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은 이 1976년 우편료 및 연방 공무원 지급법을 통해서 상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이제 배우자로만 규정을 했고 네. 미국에서 설정한 친인척의 범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돈의 8촌까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예. 자, 범위를 한번 말씀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업무 매뉴얼을 한번 보면요. 네. 부모와 양부모, 장모, 시모, 장인, 시부, 배우자, 형제, 양형제, 양자녀, 양자매, 양자, 사위, 며느리, 삼촌, 숙모, 이복, 이부형제, 동서, 생질, 진려, 친사촌, 의자매 등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다맨 같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보좌진은 고용 당시에 미국 의회 인사국의 의원과의 관계를 밝히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인척 경우- 네. 관계를 모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저걸 다 읽었는데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한편 아예 급여에 차등을 두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급여에.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의 경우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 제한이 없지만 급여는 절반 수준만 지급을 하고요. 영국은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인척은 단 한 명만 채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일을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네. 돈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재능 봉사를 하시는 건 뭐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해외처럼 명확한 법이나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사회 문제로 안 그래도 심한 이 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인 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 전체에서 조만간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요. 예.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존경과 또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 주시길 네. 바라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네요. 네. 예. 이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예. 이 청년수당은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의 만 19세부터 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우선 선발해서요. 사회참여활동비 5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소득 수준과 미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달 말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그 이남규 아나운서 말대로 미취업자 취업준비생도 그렇고요. 어떤 네.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한테는 활동 역량을 키운 것도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게 좀 말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서울 그 구직자분을 보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층에 제한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많은 논란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 이 서울 청년들에게만 제공되는 지역 차별 정책이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무려 79%가 공감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문가들은 이 현금 지원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며 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격증 응시료 감면이나 교통요금, 통신료 등 공공요금 할인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무작정 네. 돈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을 직접 지원한다 이 취지는 참 좋지만요. 네. 단순히 현금을 지원준다고 해서 이런 당연하죠. 본질적인 문제가 예.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급여 지급 범위가 또 취업 또 창업 활동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거를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적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서울시가 또 하나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현금 대신에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해서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하고 네. 이 청년들이 어떤 활동에 주로 지출하는지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흥업소 출입 등을 막기 위해서 클린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 카드라고 하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쓸데없는 돈 쓸 때는 이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라면 또 술집이나 그런 유흥업소를 그렇죠, 좋을 수 들어가야 있죠. 하지만 이게 또 장기간 그 어떤 지급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구직 활동을 장려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이거 돈 들어오니까 또 그냥 지금은 당장 이걸로 또 못할 수 있겠지라고 좀 안이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존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등이나 학원 수강 등의 활동에만 수당 지원을 해주고요. 네. 청년 수당 급여 지급 범위를 직접적인 취업, 창업 활동으로 제한하고 청년 활력 지수 등 지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서울시는 학원 등록만을 직접적인 취업 창업 활동으로 보는 것은 창조 경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얘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든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상태가 활동비 지원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 건데 부디 좀 탁상 공론이 아닌 어떤 그 취업이 절실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소식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전해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드리면은 이 승재 MC와 윤정 MC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직업, 이 직업에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다른 건 못해도 참 범사에 감사하자. 저는 굉장히 하는 일에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모두 만족하면서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네. 네, 여기 최근 고등학교 때 부모와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눈 학생일수록 네. 이 진학한 대학 학과와 직업에 만족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얼마나 그렇다면은 대화를 좀 자주 해야 진로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 예.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1,558명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 50%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아버지는 20분 이하, 어머니는 37분 이하였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와 적성, 흥미에 대해서 부모와 대화를 나눈 횟수는 1년에 한 번에서 4번이라는 응답이 약 33%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삶의 방향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부모와 한 번 이상 대화한 학생 중 자신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약 77%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36%가량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대화를 해보지 않은 학생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사를 한번 봤더니요. 고등학생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부모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화를 한 학생은 이 자신이 대학에 어떤 소속 학과에 했는지 만족하는 비율이 약 65%로 그렇지 않았던 학생보다 약 18%가량 높았고요. 이 진로에 대해 부모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화를 나눈 20대 청년 중 취업자는 약 55%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처럼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화라는 게 중요하지만 자녀와 대화에 앞서서 또 부모님들도 자녀 관점에서 내가 이걸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네요.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